안녕하십니까. 저는 티웨이 항공에서 737-800 기장과 모의 비행 장치인 시뮬레이터 국토부 위촉 심사관을 겸직하고 있는 곽기훈입니다. 비행 경력은 약 23년 정도 됐고요. 이전에는 에어버스 300, 600, 747, 400 기종을 운항했었습니다. 저희 티웨이 항공에서는 현재 단일 기종인 737-800 항공기 2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노선은 대표적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선은 6개 공항과 국제선으로는 일본, 중국 노선과 비행시간 6시간 이내의 괌, 사이판, 팔라우 등 대양주 노선, 동남아 노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에어버스 330-300 기종이 도입될 경우에 중장거리 노선 등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보잉 737 항공기 첫 비행은 1967년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행기의 할아버지, 아니면 비행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항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조종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개발 시기가 지금 반세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페이스리프트를 했다고 해도 최근에 개발된 항공기를 능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에어버스 330 항공기는 1992년에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신 기종인셈인데요. 보잉 737 비행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전자기기와 컴퓨터가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 비행기인 에어버스 300 시리즈 모델에 비해서 더 진화된 에어버스사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37 항공기는 조종론을 케이블 앤 풀리, 즉 물리적인 줄과 도르래를 이용해서 움직였다면 에어버스 330 항공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하는 전자식 센서와 모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기계식 기어 장치하고 전자식 기어 장치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어버스 330은 조종사의 개입을 최소화해 인적 요인으로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 보다 안전하다는 이런 공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항공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덜 신경 쓰면서 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항공기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짓자면 에어버스 330 항공기가 훨씬 좋은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덕목이란 말보다 갖춰야 할 자질이나 자격 이런 말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되기 위한 수학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로 말하고 쓰고 읽고 하는 그런 영어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접근 장벽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규정은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하기 능력만 치중하다 보면 이해력 없는 수대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조종사는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규정이라도 조종사는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종사는 법률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며 실행해 나가는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규정과 법률은 고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티웨이 항공의 채용이 확정되면 운항훈련팀 소속으로 부기장 초기 과정에 입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잉 737 타입 레이팅에 없는 훈련생의 경우에는 그 자격이 필요한 그라운드 스쿨 및
IPT 과정이라고 해서 항공기 계기 조작 훈련 장치를 이용해서 훈련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의 비행 장치 훈련을 실시하게 되고 합격 시에는 국토부 시행하는 타입 레이팅 필기 시험 치르게 됩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국토부 위촉 심사관으로부터 로컬 플라이트 심사를 받고 실제 비행 훈련을 위한 그라운드 스쿨을 받은 후 최종 단계인 OE, 즉 오퍼레이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운항 경험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심사 통과 시 부기장으로서 티웨이 항공에서 조종사로서 자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부기장 훈련생의 경우에 기장과 비행해 본 적이 없기에 조종사 간, 기장, 부기장 간의 CRM 이슈를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조종 업무의 특성상 다른 직종과 달리 수년의 경험이 쌓이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첫 비행을 하는 부기장과 고참 부기장의 역할 차이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규정 준수만이 경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을 꼽으라고 한다면 재작년 연말 그의 마지막 비행이 기억나는데요. 제주 기상이 그때 하루 종일 최악의 기상이었습니다. 사실 비행이 취소되길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행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제주 접근을 하는 동안 눈폭풍과 또 강한 바람과 싸우면서 한 번의 복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는데요. 내리고 보니까 그날 서울에서 출발한 최초의 티웨이 항공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내린 직후에 모든 비행기가 캔슬됐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승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을 선물했다는 생각에 많이 뿌듯했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제 첫 직장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장점을 다른 항공사와 비교해 본다면 조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젊고 패기 넘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유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거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의적인 시간으로 눈치를 본다거나 하지 않고 일단 해보자 하는 분위기는 사실 개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안전한 회사를 만드는 데는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아들 중학교 교훈이 기억나는데요.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꿈을 꾸는 사람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십시오. 지금의 달콤함에 치여 있지 말고 자신의 꿈을 위해 깨어 있다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